타이완의 105년 역사상 첫 여성 총통이 탄생했습니다. 민주진보당의 차이잉원 당선인이 그 주인공인데요. 총선 또한 민진당의 승리로 끝나면서 타이완은 8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타이완 독립을 지향하는 민진당의 집권으로 향후 중국과의 관계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준영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차이잉원 당선인 무려 308만 표, 이 역대 선거의 최다 득표 차로 이겼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요. 중화권의 첫 여성 총통 탄생, 어떻게 풀이하실 수 있을까요? 뭐 그 자체가 뉴스죠. 네. 가장 큰 의미가 중화권 그리고 대만 뭐 이런 데서 정말 최초의 여성 총통이 탄생했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대만이 2000년에 이 지금 차이잉원 총통이 배후에 두고 있는 민진당이라는 당이 8년간 통치를 하다가 네. 다시 마잉주 총통의 국민당으로 8년 넘어갔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이제 이번엔 정권을 찾은 건데 소위 대만 민주주의라고 그럴까요? 이런 네. 거에 대한 양성순환의 또 하나의 중요한 족적을 남겼다. 이제 이런 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선거고요. 네. 또 하나 꼽을 수 있다면 우리가 보통 민진당 그러면 그 당의 당장의 강령의 대만 독립을 지향한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오히려 그거가 이슈가 된 건 아니고요. 네. 국민당의 지나친 친중 정책에 따른 경제 종속화, 국가 외소화. 예. 물론 이제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국가로 인정을 못 받고 있고 네네. 중국과 수교한 국가로부터는 국가로 대접을 못 받고 있어서 지금 22개 나라만 수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 대만의 외소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대만을 좀 바꿔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쪽에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대만 독립 분위기와 이걸 가지고 이번에 선거에서 뭐 승리했다 이렇게 보는 건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만 내부의 변화를 주도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세력들의 네. 승리라고 보면 되는 거군요. 네네. 예. 거기다가 이 국민당이 좀 패착을 뒀던 게 선거 석 달 전에 후보를 교체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네. 보면 이번 대만 그 타이완 선거는 뭐 이변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실제로 홍시우조라는 그 국민당 여성 후보가 있었죠. 그 네. 여성 후보끼리 붙여놔서 이제 이건 분명히 이제 여성 총통이 탄생하게 돼 있었는데 네네. 국민당 원로들과 국민당 지지지 세력들이 보니까 이게 도저히 이 상태로 가가지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네네. 속된 말로. 이제 상대가 안 되니까 10월 중순에 갑자기 후보를 교체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네. 이 주리룬이라는 이번 후보는 그 신북시 이 타이베이를 이제 행정구역 개편을 해서 나눠서 신베이라는 데를 만들었는데 신북시 시장 때 2010년 선거에서 차이잉원 후보를 이긴 적이 있고요. 네. 사실 본인은 차차기. 그러니까 요 민진당 정권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선거 전에 늦게 투입이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일사불란한 어떤 정강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원사이드하게 네. 민진당 쪽으로 흘러간 그런 분위기였다고 예. 봐야겠죠. 그러게요. 그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차이잉원 당선인, 뭐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면서 아주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 차이잉원은 대학 교수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아주 수재고 27살의 대학 교수가 됐을 정도로 대단한 그 수재형의 학자였는데 리덩우이라는 총통이 있었습니다. 네. 2012년 전에. 물론 대만 독립 성향을 갖고 있었지만 국민당 총통 시절에 지도자 시절에 그 천수희 이 차이잉원을 등용해서 네. 회담 대표 이런 걸 좀 맡겼었고요. 당원이 아닌 신분으로 민진당 당원이 아닌 신분으로 대륙위원회 주임을 맡았습니다. 이 대륙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통일부 같이 양안에 그 소위 대만 측에 있어서 통일 협상을 주도하는 타이완과 중국 간의 관계를 예. 조율하는 이제 그런 기구인데 네. 이런 데서 아주 그 강단 있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정치권으로 들어오게 됐고 민진당이 선거에서 패하고 이럴 때마다 이제 소위 민진당을 맡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구원투수로 매번 나왔군요. 나와서 예. 7번이나 선거에서 또 승리를 예. 하는 거죠. 그래서 대만 독립이나 이런 걸 내세운다기보다는 네. 중도적 입장에서 대만의 독자성을 강화하는 면이 훨씬 강합니다. 네. 물론 이제 총통이 되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진당 소속이니까. 그러나 과거의 천수이비엔 정부처럼 뭐 대만의 독립 이런 걸 가지고
중국하고 각을 세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민진당이 총선에서도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다른 또 내부적인 그런 요인 때문이라고 그렇죠. 분석을 네. 하셨잖아요. 실제로 친중 정책이 8년간 지속이 됐고 그 전에 천수이벤 정권 8년 동안 지나치게 중국과 각을 세우다 보니까 대만이 어려워졌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마잉주오 총통이 그 당시에 2008년 선거에 봐라, 중국과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힘들지 않냐. 그래서 친중 정책을 호소했고 거기에 대만인들이 표를 던진 겁니다. 네. 그런데 그 8년 동안 물론 성과도 거두었죠. 양안 관계가 안정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경제적 과실이 일반 민중들한테 전혀 오지를 않은 거죠. 네네. 그렇다면은 그들만의 리그가 된 것 아니냐. 대기업만 잘 살게 되고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만 괜찮고 우리 같이 젊은 사람들은 미래가 없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네. 차이잉원 후보한테 다시 한번 바꿔달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서 보면 지나친 친중 정책도 싫고 지나친 독립정책도 싫고 예. 뭔가 중도에서 부드럽게 양안 관계를 가면서 대만의 독자성을 강화하는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시험대를 한번 지금 깔아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차이잉원 총통 입장에서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예. 마음이. 왜냐하면 경제는 올해 경제도 1%대 성장밖에 지금 안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수많은 젊은이들의 저런 소위 희망 이런 네. 부분을 또 정책적으로 담보를 해내야 되는데 그게 녹록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저희가 지켜봐야 될 거고 네. 이게 이제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코너에 몰리게 되면 다시 옛날 대만 독자성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독립 분위기 이런 거를 들고 나오면 결속력은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그거는 직접적인 양안 관계의 갈등의 새로운 또 촉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것도 중국으로서는 원하지 않는 거고요. 또 배후에 미국을 또 지금 등에 업고 네.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건 또 중미 간의 갈등을 촉발시킬 개연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로 당선은 됐지만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이 많을 거라고 차이잉원 당선인이 고민이 많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당선된 후에 한 기자회견에서 보면은 어떤 압박도 거부하겠다라면서 중국을 견제를 했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또 중국도 이 타이완의 문제는 중국 내부의 문제다. 이렇게 네, 또 그렇습니다. 견제를 했잖아요. 중국은 아주 일관된 입장을 네. 가지고 있죠. 하나의 중국 원칙에 빨리 동의를 하고 그게 양안 관계를 규정하는 마지노선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밝히고 안정적으로 가자라는 게 이제 중국의 입장이고요. 이 차이잉원 총통의 입장은 현상 유지입니다. 현상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 꼭 하나의 중국이라는 게 있어야 현상이 유지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 이 상태로 내가 하나의 중국이라는 데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서로 분리해서 통치하고 있는 이 시스템에서 그대로 가면 될 것 아니냐. 예.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건 갖고 부족하다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차이잉원은 지금 이번에 그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대만의 불을 밝혀랍니다. 예. 그러니까 대만의 독자성을 좀 강화하자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당선이 되고 나서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현상 유지하겠다라는 그 차원에서 어떠한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우리가 그림을 그린 대로 가겠다. 다만 경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중국과 많이 교류가 많이 돼 있고 네. 지난 20여 년간의 교류에서 얻은 성과도 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지는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미 대일 외교를 강화하고 군사력에 대한 독자성을 좀 확보해야겠다. 이런 네. 것들은 옛날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풀려나갈지 이런 것들이 중국과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거를 또 촉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 타이완 선거가 우리나라에서도 좀 화제가 됐던 게 네. 물론 이제 중화권의 첫 여성 총통 탄생이라는 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걸그룹 멤버인 찌위가 그렇습니다. 또 네. 이번 그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공교롭게도. 그렇죠. 사실은 이제 대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연예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아직 미성년, 어린 예. 연예인인데 그 친구가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다. 그리고 이제 대만은 분명히 중화민국의 법통을 자신들이 이어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중화민국이라는 국호를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네네. 인정을 못 받지만.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자기 국민이 예. 자기
국기를 내세웠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런 얘기고 중국에서는 대만은 중국이 분할할 수 없는 일부분이고 중국의 영토기 때문에 그런 국가 표시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근데 문제는 쯔위한테 사과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이 화가 났죠. 사과를 했죠, 또. 네, 사과를 했고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적어도 1% 이상의 영향을 득표하는데 차이잉원 당선인한테 끼쳤을 거다. 근데 그만큼 그런 문제를 가지고도 서로 첨예하게 갈등을 하고 있고 더 아이러니한 것은 황안이라는 대만 출신 대륙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이 트위터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자기네끼리 그런 거란 말이죠.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남에 의해서 재단되는 이 왜소한 국력 이런 데 대해서 비애를 많이 느꼈고 그래서 더 우리의 독자성을 키워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대만 사람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차이잉원 당선인이 당선된 후에 찌위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얘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고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台湾人就是自由人，台湾人就是民主人。只要我当总统的一天，我会努力，让我的国民没有一个人必须为他们的认同而道歉。 네. 타이완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떻게 보면 좀 자주적인 그런 면을 강조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타이완 사람이 타이완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제 이런 건데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중국이고 대만은 중국에 속해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대만 독립 분위기를 고취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홍콩도 중국에 귀속이 됐습니다만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러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나 홍콩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나름대로 독자성을 좀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막 이게 또 이제 선거가 끝난 이제 하루 만이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을 더 고취시키는 것이 차이잉원 입장에서 더 맞는 거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차이잉원이 당선이 돼서 예전같이 독립 노선으로 가면 지난 8년간 대대만 정책의 완전한 실패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단도리할 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의 중국이라는 큰 틀에 동의를 하고 오지 않으면 앞으로 양안 관계는 파란이 예상된다라는 얘기를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지금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중국이 경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지금 중국의 트위터라고 불리는 웨이보에서 그 찌위하고 차이잉원에 대한 검색이 차단이 됐거든요. 이런 움직임들도 어떻게 보면은 좀 미리 좀 차단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 대만 정치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 나라는 선거를 통해서 저렇게 정권 교체를 하는구나. 이게 사실은 중국 공산당이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민의가 수용이 되고 다양한 형태의 논의가 되면서 이런 걸 움직이고 있는 게 확산이 된다면 중국도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중국과 타이완과의 관계도 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와의 관계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1992년에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를 했기 때문에 정치 외교적으로는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고요. 다만 대만이 한국과 300억 불 정도의 그 무역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아프리카 대륙을 합친 것보다도 많은 한국의 무역액에서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나 문화, 사회 이 교류는 강화를 해야 되고요. 지금 차이잉원 정부도 소위 그 우리 김포하고 송산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직항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편수가 증폭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경제 교류, 그다음에 기술 교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확대될 것 같고요. 그 확대되는 거를 저희가 전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치적인 분야에 대한 대중국 승인 이거는 뭐 정치적 약속이고요. 우리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경제, 사회, 문화 교류는 더욱더 강화돼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그리고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타이완 선거와 관련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준현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